안녕하세요. 서울정보처리학원 김준혁 주임 강사입니다. 전산회계 요약 정리 네 번째 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8요소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 총 이렇게 세 개가 적히고 손익계산서는 비용과 수익이 적히죠. 그럼 저희는 이러한 계정 과목들을 8요소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일정한 원리 원칙에 맞춰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변 왼쪽에는 재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적고요. 반대쪽 대변은요. 반대입니다.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 들어가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고 저희가 했던 분계들 떠올리시면 아마 간편하게 문제 풀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받고 차입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차입금으로 적잖아요.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건 자산이니까 자산이 증가한 거고 차입금이라고 하는 건 부채니까 부채가 증가한 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차입금 갚아야 되니까 차입금 대변으로 가고 돈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변에 돈 나가니까 자산이 감소한 거고 차입금이 차변으로 가니까 빚이 없어진 거잖아요. 부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차변에 적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대변에 적고 내 자본이 생기면 대변에 적고 내 자본이 없어지면 차변에 적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에 따라서 거래의 종류를 나눠놨습니다. 자, 교환거래라고 있는데 이거는 자산부채 자본의 거래만 있으면 교환거래예요. 예시는 단기 차입 후 현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하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단기 차입금 들어갈 텐데 이거 지금 보통예금이면 자산, 단기 차입금이면 부채잖아요. 이렇게만 들어가 있으면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다음 손익거래입니다.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 비용도 같이 나와야 됩니다. 한 줄만 나와야 돼요. 한 줄. 이게 어떤 얘기냐?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나가고 차변에 이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비용이죠. 비용. 그럼 현금 나가고 이자 비용이 지금 발생한 거죠. 그럼 비용 발생하고 자산 감소했으니까 비용하고 자산하고 같이 나왔네. 손익거래예요. 손익거래. 다음 혼합거래입니다.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한 번에 발생하는 걸 뜻해요. 두 줄입니다. 두 줄. 두 줄 이상이면은 혼합거래예요. 뭔 얘기냐? 단기 차입금 100만 원과 이자 비용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나가는 돈이 105만 원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단기 차입금 빌린 거니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 감소시키겠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 100만 원. 그다음에 이자 비용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으로 해서 5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현금은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 단기 차입금 뭐예요? 부채의 감소죠. 그럼 자산, 부채 이거 두 개 하면 뭐야? 교환거래죠. 근데 플러스로 자산도 나오고 비용도 나왔잖아요. 여기. 그럼 이렇게 묶으면 손익거래잖아요. 교환거래랑 손익거래가 둘 다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는 혼합거래라고 봅니다.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혼합거래예요. 차변에 급여, 대변에 돈 나가고 예수금 뜯기는 거. 이것도 혼합거래죠. 왜?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요거 자산부채 자본이 있으니까 이것도 혼합거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내용과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나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이건 분개하시면 금방 풀어요. 비품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뭐 현금을 산 겁니까? 아니잖아요. 차변의 비품, 그다음에 대변의 현금이죠. 그럼 이걸 봤을 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가 맞죠? 2번 외상 매입금을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제가 외상 매입금 갚은 거니까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지급엄이 되겠죠. 그러면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죠. 맞는 거죠. 3번 발생된 차입금 이자를 차입 원금에 가산했습니다. 차입 원금에 가산했다는 게 어떤 얘기냐?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자 돈을요 그냥 차입금에다가 집어 넣어버린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차변에 이자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대변에 뭐 차입금이 들어가겠죠.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그러면 부채 증가하고 비용 발생했으니까 이거 맞는 거죠. 4번 채권자로부터 매입 채무를 면제받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면제받았을 때는 제 대변의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대변의 채무 면제 이익. 이거 수익이거든요. 수익의 발생인데 자본의 증가라고 나와 있죠? 정답 4번입니다. 차변은 매입 채무 적겠죠. 이렇게 적으면 부채 감소, 그 다음에 수익 발생, 손익거래죠.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보면 1번은 교환거래, 2번도 교환거래, 3번은 손익거래, 4번도 손익거래죠. 다음 예제입니다. 거래 내용에 대해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와 거래 종류가 바르게 표시된 것. 자, 판매 전 시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의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사고요. 카드로 끌었답니다. 그러면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미지급금. 자, 그러면은 자산이 증가한 거죠. 자산이 증가,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한 거니까 이거 교환 거래네요. 손익 자르죠. 정답 나왔네. 1번이죠. 그러니까 분기하면 그냥 풉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다음 중 거래의 8요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에 입금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자본금이죠. 자,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출자라고 합니다. 출자. 하고요. 2번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원단 구입 대금 3,0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원단이면 원재료죠.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입니다. 원재료는 자산이고요. 현금도 자산입니다. 그러면 자산 증가, 자산 감소가 맞죠? 3번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직원의 주택 구입 자금 1억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대여했습니다. 대여가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변의 보통 예금, 차변의 단기 대여금 일 텐데, 자, 보통 예금 나간 거면 뭐예요? 자산의 감소일 것이고, 자,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증가 아닙니까? 자산의 증가. 정답 3번인 거죠. 부채가 증가한 게 아니다. 다음 4번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다. 그러면 우리가 외상매입금 갚은 거니까 차변의 외상매입금을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을 했으니까 지급어음이 되겠네요. 그러면 부채 증가, 부채 감소 맞겠네요.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다음 중 거래 결합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회계상의 거래는 1번 사무실 청소비 5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비용 나가고 현금 나가는. 2번 직원 결혼식 축의금, 복리후생비에다가 계좌 돈 나갔겠네. 자, 토지 5억 원을 현물 출자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차변에 토지 들어가고요. 대변에 자본금 들어갑니다. 자, 벌써 나왔네요. 정답은 3번이죠. 손익거래, 손익거래, 관리비 30만 원 지급하고 손익거래, 3번은 교환거래입니다. 교환거래.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